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중경삼님. 중경사님. 오늘의 두리뚜란 시네마 중경삼님입니다. 중경사님 발음하기 어려워. 중경사님. 중경삼님. 다 왜- 중성이 있잖아. 왜 이 중경사님. 영화를- EBS 명작. 그냥 EBS에서 해서 그래서 EBS 명작은 명작이라고 자기네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해서 올려놓은 거니까 명작이겠거니 하고 그 중에 하나 봤죠. 몇 년도 작품이죠? 1994년도 작품. 제가 30년 전. 보긴 봤어요. 언제 봤어? 꽤 오래전에 봤어요. 꽤 아마 오래전에. 대학생 시절에 봤던가. 대학생 시절에 봤으면 네, 한 20년 20년 정도 네, 됐겠네. 됐죠. 음. 그래서 그 분위기는 알아요. 그 분위기는 영화가 어땠어? 가지고 있는 분위기. 음. 홍콩의 군데군데 가장 홍콩 가봤어? 안 가봤죠. 그래서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그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씬. 거긴 나중에 한번 가봐야겠다 싶었는데 홍콩을 아직까지 한 번도 못 가봤네요. 나는 홍콩 영화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 네. 우리는 남자들은 진짜 홍콩 영화를 봐도 뭐 줌발라고 뭐 이런 그렇죠. 거, 영웅 본색 이런 거 봐야지. 이런 거 맞지. 네. 그렇게 좀 그런 멜로물 같은 건 잘 안 봤잖아 어렸을 때. 근데 중경삼이 괜찮더라고 영화가. 스토리를 좀 요약을 해주세요. 에피소드 2개로 이루어져 있고 실현당한 경찰관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실현당했고 첫 번째 에피소드는 금성무가 실현당했고 경찰 223인가 번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양조위가 실현당한 경찰관 경찰 663 뭐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실현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그 과정을 담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죠. 그 금성무가 이제 여자친구랑 헤어지는데 언제 헤어지냐면 4월 1일 날 만우절에 이제 여자친구한테 통보를 받아. 헤어지자. 그래가지고 금성무가 믿지를 않지. 믿지를 않으려고 노력한 거지 스스로. 이거 만우절이니까 농담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거는 실제 상황이야. 실제 상황인데 어쨌든 그 통보가 만우절에 이루어졌다는 핑계로 안 믿겠어 라고 이제 결심을 한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파인애플 통조림을 하나씩 사요. 왜냐면 여자친구가 파인애플 좋아하거든? 파인애플을 좋아해서 파인애플 통조림을 좋아했나 봐. 근데 5월 1일이 또 자기 생일이야. 그래서 5월 1일이 유효기간이 이제 5월 1일까지로 되어 있는 파인애플 통조림 날마다 사. 4월 1일부터 하나씩 매일 사. 그래서 이제 5월 1일이 다가오면 이제 구하기 어렵거든. 5월 1일 유효기간이. 그래서 막 그 점원한테 막 화를 내. 아직 2시간이나 남았는데 월요일 되려면 왜 안 파냐고. 요즘 그러면 경찰서 쫓겨가죠? 몰라.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까 파인애플 통조림 30개를 사는데 뭐 그때까지 연락이 오나 안 오지. 그래서 5월 1일이 딱 되는 순간 다 따. 다 먹어요? 다 먹어. 달 텐데. 30개를 다 먹고 어떻게 속이 막 니글니글 하겠지. 어우. 그래서 술을 마시고 가. 술을 마시면 이제 소화에 도움이 된다. 조금 개운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잖아. 술을 마시면. 그래서 이제 술을 마시러 가서 여기에 처음 들어온 여자랑 사귀겠다 라고 생각을 했지. 결심을 했는데 그때 들어온 여자가 임청원. 는 마약 밀매업자고 금발 가발을 하고 선글라스를 끼고 레인코트를 입고 다녀. 특이하죠. 요즘 봐도 특이한 외모네요. 그 나는 임청원가 맞나? 임청원 얼굴을 내가 전혀 모르나? 근데 여자들 이렇게 화장하면 좀 비슷비슷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가발까지 써놓으니까 잘 모르겠더라고. 나중에 찾아보니까 임청아가 맞긴 한 것 같아. 그렇게 이제 마약 밀매업자랑 경찰관이 만나는데 이 여자를 꼬시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처음 물어보는 질문이 파인애플 좋아하냐고. 이거 약간 공포 영화인데? 그래서 파인애플 좋아하는지 왜 물어보냐고 했더니 그냥 당신 이해하고 싶어서 그렇다고. 5년간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헤어졌는데 자기를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당신을 이해하고 싶다고. 근데 나중에 그 임청아가 이렇게 말해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의미가 없다 그 질문은. 내가 파인애플을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왜냐면 사람은 변하니까. 내가 오늘 좋아한다고 해도 내일은 싫어할 수도 있는 거야. 나도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에피소드 1도 좋은 결말에 이르긴 하는데 그 중간이 좋은 거지. 사실은 끝까지 좋기는 어렵잖아요. 마약 밀매업자랑 경찰은. 그렇게 해서 얘기는 끝나고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이제 양조위가 나와.
난 양조위를 기다렸지. 그 네 명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임창화, 금성무 원래 알았어? 잘 모르죠. 이름만 들어봤지. 여자들은 잘 아는 거 같아. 이름만 들어봤지. 뭐. 잘생겼더라고. 그리고 굉장히 인상 좋은 청년. 그리고 패기 넘치는 청년. 이름도 멋있네. 금성무? 그래? 성무? 성무. 성무는 또 별로네. 금성무 금성무라고 하니까. 하니까. 그게 첫 번째 에피소드의 주인공이 임청화랑 금성무, 두 번째가 양조위랑 왕페이라는 여자. 왕페이? 그 중경삼림에 들어가는 OST의 몽중인 드림 러버. 그거를 왕페이가 불렀어. 오, 그거 얼마 전에 저기 우리 신영음에 나와가지고 이제 들었었는데. 어디에 났다고? 신지의 영화 음악이라고. 아, 그래? 네, CBS FM. 굉장히 유명한 OST 중에 하나지. 잘 불렀어. 이름이 왕페이예요? 왕페이. 페이 이름으로 괜찮은데? 삼성페이. 킹페이. 왕페이. 태국에서 좀 먹어줄 것 같은 이름인데? 킹페이? 태국 갔더니 다 킹이더만. 그 중에서도 이름이 페이라고 그냥 나와. 나는 양조위를 기다렸지. 왜냐면 그나마 그 네 사람 중에 좀 아는 사람이 양조위고, 감독은 왕가의 감독이야. 근데 그 사람이 만든 작품 우리나라 이제 좀 팬이 있는 것 같더라고. 다 크네. 페이도 크고 가위도 크고. 가위도 크고. 왕가위라서 영화를 잘 만드나 봐. 그렇지. 작은 가위가 아니고 왕가위라서. 그래야죠. 아저씨들이라서 이런 얘기 한다. 네. 다 편집될 거야? 다 편집될 거라고? 왜 그래? 재밌는 얘기 좀 남겨줘. 아, 그래요? 오케이. 근데 양조위는 진짜 아저씨 같은 역할로 나와. 그러니까 금성무는 청년 느낌이고 양조위는 좀 진지하고 싱거운 아저씨? 우리 같은 아저씨 느낌으로 나오는데 스튜어디스랑 사귀다가 스튜어디스랑 헤어져. 헤어지면서 그 실연의 아픔을 실연의 아픔에서 굉장히 어려워하지. 스튜어디스 그 여자친구를 위해서 날마다 샐러드를 사요. 날마다 자기가 먹으려고 산 것도 있고 이제 여자친구랑 나눠 먹으려고 샀던 것 같기도 해. 그러다가 이제 여자친구랑 이제 헤어지고 이제 블랙커피를 달라고 해요. 그래서 왜 샐러드 안 사가냐? 그 사장님이 이렇게 사장님이랑 친하거든. 사장님 물어보니까 음식점 사장님 물어보니까 헤어졌다고. 근데 이제 며칠 있다가 스튜어디스가 와. 그 음식점에. 그래가지고 물어봐. 여기 날마다 샐러드 사러 오는 경찰관 있죠?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사람한테 전해달라고 편지를 줘. 그러니까 음식점 사장님이 그거를 이렇게 김을 이렇게 막 쐬가지고 뜨거운 김 뜯어봐. 티가 안 나게. 뜯어서 보니까 뭐 헤어지자 이런 얘기야. 너의 자석은 취소되었어. 약간 이런 걸로. 그리고 그 양조위랑 같이 살던 양조위가 사는 그 집 아파트 열쇠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헤어지자 열쇠 돌려줄게 이런 거지. 근데 그 음식점 직원들 다 돌려봐. 그거를? 그 편지를 하면서 안 됐다 불쌍하다. 마지막에 이제 왕페이도 그걸 보지. 그걸 보고 이제 간직을 해놨는데 다시 그 양조위가 와서 이제 그 편지 남기고 갔는데 줄까요? 그랬더니 양조위가 그냥 두라고 그냥 놔두라고 안 받아. 그럼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내용을 몰라. 근데 뭐 여자친구는 같이 동거하다가 나갔으니까 아마 당연히 뭐 시그널이 그거 될 거니 당연히 그냥. 뭐 헤어지자는 얘기겠지 라고 이제 짐작을 할 수 있지. 근데 그걸 안 가져가니까 왕페이가 그 키를 가지고 그 양조위 집을 침입을 하지. 없을 때 침입을 하지. 들어가지. 그래서? 들어가서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바꿔놔. 금붕어도 사다 넣어놓고 침대 같은 것도 침대보드 막 바꾸고 막 그 물에다가 수면제도 타 넣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수면제 왜 타는지. 범죄 행위가. 그리고 청소도 하고 음식도 해먹고 거기서. 그리고 인형도 새로 사다 놔. 그 다음에 양조위가 그 막 다 찢어진 행주 같은 거 있었거든. 그 양조위가 이제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그 집안에 있는 사물들을 위로하고 잠들어. 그래서 비누하고도 대화를 해. 너 요새 왜 이렇게 말랐니? 그래서 행주를 막 그렇게 난해한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행주를 막 빨고 나서 너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야? 이제 그만 울어. 그래서 이렇게 짜가지고 널어주고. 굉장히 난해한데? 그 다음에 곰 인형 같은 것도 이제 머리를 이렇게 빗겨주면서
뭐라 그러더라? 사랑은 어려운 거야.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녀에게 좀 시간을 주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 근데 막 인형도 바꿔놓고 행주도 딴 걸로 바꿔놓고 다 찢어진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도 잘 못 알아차려. 워낙 시련의 아픔이 심했는지. 그러다 갑자기 알아차리지. 뭔가 바뀌었어. 아, 어, 나중에서야 알아채는 거예요? 뭔가 바뀌었어 하고 막 뛰어 들어오는 와중에 이제 겹치지. 두 사람이. 뭐 그런 이야기야. 뭐 끝까지는 이야기 안 할게요. 그러면 응. 중경삼님이 물론 뭐 EBS 때문에 다시 하게 됐다고는 했지만 응. 우리 두리두리한 시네마를 이걸로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뭔가 계기가 있었으니까 재밌었어. 재밌었다. 일단은 재밌었어. 1990년대 홍콩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는 것이 좋았고, 그리고 양조위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명장면으로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네? 매력적인 장면으로 기억하고 있는 그런 영화더라고. 찾아봐야겠네. 그거 찾아보면 유튜브에 나와. 중경삼리 양조위 등장 뭐 이렇게 찾아보면 나와. 그 사람들이 그것만 떼서 이렇게 볼 정도로 경찰이니까 이제 제복을 입고 나오고 모자 이렇게 딱 벗으면서 머리를 이렇게 하면서 슬로우로. 살짝 슬로우는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 왕폐한테 주문을 해. 근데 왕폐가 이제 새로 온 알바생 뭐 이런 거거든. 근데 막 정신없이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춤을 추면서 주문을 받는다? 근데 그러면 짜증날 수도 있잖아, 손님으로서. 왜 얘는 직원이 손님이 주문하는데 왜 이렇게 집중을 안 하고 나랑 눈도 안 마주치고 크게 음악을 틀어놓고 주문하기도 어려워. 음악이 그렇지. 너무 커서. 그렇지. 자기 막 춤을 추면서 막 주문을 받아. 그 신사다움을 잃지 않아. 굉장히 진지하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으로 주문을 해. 그 당시 홍콩 경찰이 그랬나? 근데 양조위가 그 눈빛 연기가 매력이 있대.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것 같더라. 뭔가 진실을 말하고 있고 나는 너를 진심으로 대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눈으로 얘기해줘. 우리 전에 했던 영화 신과 함께는 왜 보면서 나름 이렇게 분석을 다 해왔잖아요. 이 영화도 그렇게 분석이 돼요? 뭐 분석을 하려면 할 수는 있지. 근데 그냥 재밌게 보신 거야? 재밌게 봤고, 그러니까 1990년대 홍콩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그게 1994년 영화인데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하기로 한 게 1997년 7월 1일에 그렇죠. 반환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대요. 3년 전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분위기는 어땠냐면 이 유통기한이 있는 나라인 거지. 아하.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해석을 많이 하더라고. 아하. 그러니까 홍콩의 유효 기간이 1997년 7월 달로 끝나는데 그렇지. 그걸 아쉬워하는 영화이다.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하더라고. 홍콩 가봤어요? 많이 못 가봤어. 근데 1990년대 홍콩을 볼 수 있어서 나는 좋았고, 마치 타임머신 타고 간 듯한. 그리고 사람 사는 모양이라는 게 크게 나는 뭐 200년, 300년 전에도 크게 바뀔 것 같진 않아. 그렇지. 그냥 뭐 조금 더 깔끔해질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근데 그렇지 않고 그 당시 홍콩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뭔가 자유가 있어 보였어. 그렇죠. 사실 그 당시에는 우리 뭐 한류 문화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을 시절이고, 근데 그때 이미 홍콩 영화는 세계적으로 유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홍콩 영화 열심히 봤는데 홍콩 영화 없어졌잖아. 없어졌죠. 근데 그런 게 이제 중국으로 반환됐기 때문에 사상적으로 그 자유가 침해 그렇죠.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제 자유로운 영화를 만들 수가 없는 거지. 그 시기쯤 많은 홍콩 영화인들이 헐리우드로 넘어가고 뭐 그랬고. 그랬겠지.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그나마 그래도 막 압박하는 분위기는 아니어서 그게 일국 양제라는 제대로 2047년까지는 그대로 그냥 두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압박이 들어가고 있는 걸 지금도 막 시위하고 있잖아. 근데 이제 이게 언제 큰 변화가 생길 거냐면 2047년에 큰 변화가 생길 거라고 그러더라고. 일국 양제가 끝나는 시기가 그때래. 50년까지. 그 전부터 빌드업을 해야겠죠. 뭐. 그러니까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있겠지. 그래서 홍콩의 모습은 점점 더 나빠질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홍콩의 가장 전성기, 리즈 시절은 1990년대가 아니었을까. 근데 약간은 암울한 거지. 이제 97년도에 반환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양조위가 되게 매력이 있더라고. 나는 양조위의 매력을 처음 느꼈어. 일단 눈빛 연기, 그 진지함. 눈도 가만히 있어도 연기를 해요? 진짜야. 그래? 근데 키가 크지도 않고 그렇게 잘생긴 것 같지도 않아.
근데 그 눈빛 연기가 확실히 진심이 담겨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 진심의 목소리. 어. 눈빛 그리고 연기. 실제 삶도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어. 와이프랑 그런 일도 와이프가 좀 안 좋은 일을 당했는데 그래도 이제 와이프랑 계속 같이 살고 뭐 약간 뭐 그런 것도 있고 그의 삶도 굉장히 진지하고 신사다움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 중경삼림에서 하얀 난닝구에 삼각 하얀 빤스 입고 대화를 해. 그 비누랑 대화하고 인형이랑 대화하고. 근데도 되게 진지해. 근데 나는 양조위가 그런 식으로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로 이렇게 바라보고 말하는 것도 되게 좋았고, 그다음에 편지를 안 뜯어보는 것도 나는 그것도 마음에 들었어. 그게 마음에 들어. 왜?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 그렇다고 징징대진 않아. 매달리고 이러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진중함이 있는 거야, 사람은. 그녀에게 시간을 주자 이렇게 하고. 다른 측면으로 보면 자기 안에 두려움을 그냥 묻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랑 뭐 그런 거 뭐 별거 아니야. 그냥 삶의 일부일 뿐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있고, 그 편지를 읽는 순간 그냥 마치 최종 판결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만남은 끝이야 라는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뭔지 짐작은 다 하지만 그냥 안 읽고 계속 기회를 주는 거지. 자기 자신한테도 시간을 주는 거고 그 여자친구한테도 시간을 주는 거지. 그렇게 사랑한다더니 그렇게 쉽게 잊고 그냥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그것도 좀 그렇고. 그렇지. 그렇다고 계속 질질 짜면서 나도 죽어야겠네, 뭐 내 인생 끝났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좀 그것도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중간을 찾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사랑에 진지하면서도 또 이것을 잊을 수 있는 삶에 대한 뭐 용기, 희망 이런 것도 가지고 있어.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뭐 그런 걸 보여줘야 하는데 그걸 잘 보여준 것 같아. 그래서 양조위가라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고 싶다.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 중경삼림을 공부하겠습니다. 공부하겠다고? 23일 만에 찍었대. 왕가위가. 영화 한 편을? 대본도 제대로 없이. 너도 할 수 있어. 용감도. 저는 일단 그런 섬세함도 없고 그런 정도의 이렇게 디테일한 감각도 없고 그냥 삶을 잘 표현해보자. 23일 만에? 그것도 동사서독인가? 뭐 그거를 찍다가 너무 힘들었던 거야. 돈도 많이 들고 기간도 너무 길고. 그래서 기분 전환 겸으로 너무 힘든데 기분 전환으로 가벼운 영화 한 편 찍어볼까? 해서 23일 만에 찍은 게 그게 대박이 났구만. 중경삼림. 영화상에서 나오는 장면이 몇 개 안 돼. 만약에 에피소드를 하나만 찍는다. 두 개니까 2시간이잖아? 근데 하나면은 그냥 50분, 40분, 50분이야. 그러면은 장면도 사실은 그 양조위의 집, 그 다음에 음식점,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시장 같은 뭐 그런 데 있거든? 그게 거의 다야. 세 군데가 거의 다인데도 재밌어. 그러니까 그 중에 에피소드 중에 하나만 한다 그러면은 사실 반을 잘라. 11일 만에 찍을 수도 있는 거야. 중편 영화 하나 만드는 거지. 그래서 그게 뭐 상업적으로 막 걸린다기보다는 그냥 뭐 나는 이런 감각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기분 전환 겸으로 찍어볼 수도 있는 거지. 양조위가 나는 마음에 들었어. 그 영화를 보면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고 싶다. 나도 이런 사랑을 하고 싶다. 왠지 오늘의 한 줄 평에도 왕조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양조위, 왕조위 아니고 양조위. 양조위. 왕가위랑 양조위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왕조위가 아니고 양조위고. 양조위. 근데 1990년대, 80년대, 90년대 그 홍콩 영화는 좋았던 것 같아. 만약에 그 상태로 지금까지 발전했다면 좋은 영화들이 아주 또 많이 나왔을 것 같아. 결국은 그 사회적인 정치 체제라든가 사회적인 분위기라는 게 그런 크리에이티브하고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럼 맞물려 있지. 다른 하나의 한 줄 평을 덧붙인다면 금성무는 좀 깡통 같다? 깡통 같다. 깡통 같아. 둘 다 주연 배우 이름이 들어가는군요, 한 줄 평에. 금성무는 좀 깡통 같은 사랑을 한 것 같아. 그 임청아가 맞지. 사람은 변해. 그렇죠. 5년간
깡통 같은 사랑을 한 게 아닌가. 중경삼림 90년대 홍콩의 리즈 시절을 담고 있는 영화. 지금 봐도 하나도 안 촌스러워. 그래서 그 중경삼림 보고 그 코스대로 가는 여행일 수도 있었어요. 있었어. 이때. 지금도 그렇게 중경 맨션 그 찾아가고 그런데. 가는 분들이 있고. 저도 한번 가볼 겁니다. 홍콩. 좋네. 가봐야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쪽 보고 오라고 그랬지. 중경삼림.